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상향한 3.2%로 올려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통신업계의 매기로 뛰어든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초저가 요금제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유도 들어보겠고요. 태영건설이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남국민, 김치영, 서은영 세 분의 전직 기자님들,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들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여기가 네. 원래 1년에 2번씩 네,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성장률을 조정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요즘 잘 나가고 있고 나머지 G7들은 별로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현재는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월과 10월 이렇게 두 번 정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요. 1월과 7월에는 업데이트 전망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 업데이트 전망 내놓을 때는 주요 30국에 대한 수정 전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4월이니까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건 지난 1월에 제시했던 3.1%보다 0.1%포인트 전망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회복력이 높아질 거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전망을 바꾼 건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3%로 지난 1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세계 경쟁률 전망은 조금 올라가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뭐 그대로일 것이다. 딱히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2%, 연내 3.2% 성장하는 게 높은 거냐라고 보면 이게 기준점이 좀 필요할 텐데 예. 과거 20년간 세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다소 밑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 세계 평균은 얼마쯤이었어요? 2.8% 성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폭 높아졌다는 거예요. IMF는 올해 미국이 연 2.7%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난 1월에 제시한 게 2.1%였으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커다란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가 0.6%포인트나 전망치를 올려잡을 정도로 지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뭐 전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요즘 엔진 과열이 아무도 네. 예상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 말이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는 게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는 뭐 가장 뭐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각각 대륙별로 보면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0.9%에서 도리어 0.8%로 0.1%포인트 몇 달 만에 내려잡았고요. 여기는 그래서 얼른 우리는 금리 내릴 거야. 미국이 어떻게 예, 하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6월쯤이면 뭐 한번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은 1월에 4.6%, 일본이 0.9% 성장 예상했었는데 이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대로 유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별 변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신흥 개도국으로 나눠서 보면 선진국의 성장률이 1.5%에서 1.7%로 0.2%포인트 높아졌는데 이건 미국 덕이고요. 예. 신흥 개도국도 4.1%에서 4.2%로 다소 조금 올라간다라고 봤는데 이건 인도 뭐 이쪽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IMF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며칠 밤샌 거네요, 괜히.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이 워낙 강력한 경제 성장세를 보여준 데다가 네. 여전히 튼튼한 소비를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저희가 삼성 등 반도체 회사들 미국 투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가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미국의 경기를 튼튼하게 버티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설비 투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노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일자리 많아지니까 좋아지죠. 거기에 돈 들어가면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도 지금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예.
지금 뭐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너무 좋게 나온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다만 최근에 도리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인상의 가능성은 없고 워낙 지금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예. 유지하는 선인데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서 뭐 이거 잘못하면 7월에 인하 못하면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보고 하겠다 이렇게 될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껏해야 올해 한 번이다. 올해는 한 번. 네. 최근에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뉴스들이 네. 있던데 이 영향을 감안해도 이렇게 올해 좋겠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분쟁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경제정면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뭐 변수라고 하면 중동의 불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유가의 급등하고 달러의 초강세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되겠죠. IMF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서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다만 중동 등에서 지정학적 갈등 확산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각국의 높은 부채 수준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예. 결국 이제 중동 불안이 경제 성장률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이는데 뭐 당장 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지금 터치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도 좀 불안해 보이고 당국에서 지금 개입은 하고 싶은데 지금 워낙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 괜히 사들여 봐야 아니 원화 괜히 사들여 봐야 돈만 투입하고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두상으로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거든. 조금만 문제 생기면 개입할 수도 있어라고 구두 개입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뭐 이 중동 불안 상황이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물러나 줘야 적절한 환율과 적절한 방어선일지를 당국이 아직 계산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전반적으로는 미국만 좋은데 미국 좋은 게 예전에는 우리도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던 그런 단순한 함수에서 네. 함수가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그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알뜰폰이라고 하는 게 월 요금이 저렴한 통신 요금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의 주인공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은행인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이니까 리브엠 모바일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은행이 알뜰폰 사업도 했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9년부터 국민은행에서 이 알뜰폰 사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이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비금융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핀테크라는 게 막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금융자본, 산업자본 이렇게까지 분리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외국은 다 이렇게 합쳐서 하더라 하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허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카카오가 산업자본인데 여기 예외적으로 이제 지분율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게 해준 건데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산업자본이 은행하게 줬으면 우리도 그 산업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고 예. 또 저쪽 동네에서 뭐 핀테크다 뭐다 하면서 통신정보 앱데이터 이런 거 다 활용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뭐 백날 주담대 대출만 하면 또 혼나지 않냐 이런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은행을 하면 은행도 카카오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렇죠. 그게 공평하다는 논리가 이제 우리가 나왔던 그동안 거죠.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게 나왔던 이유도 두 개를 융합하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이런 게 된다. 이런 뭐 효율성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이 이 리브엠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리브엠이라는 게 알뜰폰 회사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예를 들면 한 3만 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오. 근데 요즘은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강해져가지고 이런 요금제가 많아졌거든요. 막 무료로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을 못할 가격이었는데 이걸 꺼내 들었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서 5년 만에 점유율 5%. 이게 통신사들 이제 3대 통신사 계열사들 바로 다음 수준이라서 제대로 매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항공업계 제주항공 같은. 그렇습니다. LCC 같은 거죠. 네. 그런데 뭐 그런 회사가 왜
앞으로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 시한부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로 이제 허용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은행의 부수 사업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국민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사업에서 정식 사업이 됐으니까 사실은 좋아할 일인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이제 정부에 이거 우리 사업 정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냈는데 예전에 리브엠 사업 시작할 때? 아니요, 요번에 이제 정식 이번에? 인장을 받을 때. 예예. 그러면서 거기다가 앞으로 요금제 가격 정책을 통신망 도매 대가의 90%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알뜰폰은 이통사의 망을 빌려다가 도매로 떼와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싸게 소매로 파는 사업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망을 쉽게 말해서 SKT가 깔아놓은 걸 빌려 쓰고 그거를 이제 알뜰폰 가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그러니까 전대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도매 단가의 90% 예를 들면 100원의 도매를 떼왔으면 90원은 받겠다. 이렇게 그 신청서에 써서 낸 거예요. 100원에 뛰어왔으면 90원은 받겠다는 게 나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리브엠이 어떻게 해왔냐면 예. 그 도매 대가의 한 70% 정도에 팔아왔습니다. 아, 사실상 적자 사업, 출혈 사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사업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싼 요금제가 됐었던 이유가 그건데 이것도 사회 환원 당한 거군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써있진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오던 마케팅을 네. 스스로 제약을 하는 조건을 써서 내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우리 너무 비싸게 안 팔겠어요 이렇게 정부에다 말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요즘 분위기상. 네. 그런데 싸게 팔겠다고 한 것, 싸게 안 판다고 이제 신청서를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 KB가 이제 이거 돈 좀 되나? 정식 사업이 되니까 돈 좀 벌려고 하나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실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KB는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게 알뜰폰 업계의 압박을 의식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브엠이 이렇게 저렴한 요금제를 파니까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리 이거 다 죽는다 감당이 안 된다면서 굉장히 반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건 싸게 파냐면서 다 압박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으라는 거다. 중소사업자들을 죽이는 대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예.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미치고 팔면서 우리 죽인다. 이런 압박이 있었고. 알뜰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정부는 그러다 통신요금 낮추라고 해서 하니 이 압박 때문에라도 비싸게는 못 받겠고. 그렇죠. 그런데 KB 입장에서도 이 압박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부도 업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런 분위기니까 어느 정도 뭐 의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하면서 자진해서 너무 싸게 안 팔겠다라고 적어냈다는 거죠. 대형마트에서 한 바구니 얼마짜리 통큰 치킨 네. 만들어 팔다가 난리 났었던 것 같은 거죠. 동네 치킨집들한테 비난받았던 그렇죠.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은 뭔지 궁금한데요. 알뜰폰이라고 하는 게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서로 경쟁들을 좀 하세요. 망을 이통삼사한테 빌려서라도 이통삼사가 아무래도 마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떼어다가 조금 마진 붙여서 파시면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 경쟁해보세요 한 게 알뜰폰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알뜰폰의 도입 취지가 국민들 이제 통신 서비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을 좀 이제 촉진해가지고 싸게 하게 만드는 게 이 사업인데 문제는 KB가 이제 이런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만약 은행이 또 이런 알뜰폰 사업을 하면 이게 일종의 룰이 된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된 건데 사실 이게 미치고 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꼭 손해만은 아닌 게요. 이거 가입하러 왔다가 무슨 적금도 가입하고 카드도 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 리브엠 같은 걸 쓰려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개설을 하고 그럼 계좌도 생기고 이게 통신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평가에도 활용을 하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핀테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조건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부수 사업 같이 하는 거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업계 반발 때문에 점유율을 높일 방법이 차단이 된 거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뭐 시작할 때 이제 돈밖에 없는 자본력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경쟁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은 더 싸게 팔고 싶고 네. 정부도 더 싸게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란 말이냐는 반발이 있어서 국민은행도 싫지만 그래요 그럼 싸게 너무 싸게는 안 팔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사실 그런 거예요? 정부의 입장이 사실 공식적으로 나올 리가 없겠죠. 뭐 예. 우리도 좀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리도 없고 그런 입장을 낸 건 아닌데 사실 그런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대결 구도가 많이 나왔지만 또 다른 이번 결정의 승자를 꼽자면 이제 이통 3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뜰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 보이지만 사실 이통 3사의 계열사 그러니까 이통 3사의 자식들이 이 점유율 한 50%를 이미 갖고 있거든요. SK 알뜰폰, KT 알뜰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통 3사도 있고 알뜰폰 시장도 사실 대한항공이 예를 들면 제주항공 갖고 있는 것처럼 지네요. 지네요. 그런 네, 것처럼요. 예. 그런데 여기에 리브엠이 들어오면서 자본력이 뭐 통신사 못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이 이제 제한이 되면 이통 3사도 좀 웃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반발하셔가지고 KB국민은행 리브엠만 오늘 홍보 많이 듣잖아요. 싼 요금제를 많이 쓰면 여기 가면 싼데 곧 안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셈이 돼버렸잖아요. 본의 아니게 저희도. 소비자들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참 가격 비교해 주는 것도 있다군요, 정말. 맞습니다. 요즘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서요. 잘 예. 고르시면 저렴한 요금제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유 진짜 알뜰한 분이나 알뜰폰 쓰지 누가 그런 걸 써요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엄청 새로 많이 가입하는 씁니다. 분들은 그냥 당연히 알뜰폰이 기본이지. 맞습니다. 다른 거 쓴다 그러면 돈 네. 많이 버나 보다 요즘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신 대리점 가서 뭐 고르면 저분은 나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돈이 많으시고 잘 모르시나 보다. 근데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태영건설 이야기 한참 올해 초에 시끄럽다가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총선 전까지는 별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총선 후에 또 다시 불거질 거예요. 그 얘기하고 저희가 마무리했었는데 또 불거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일단 그동안은 기업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이제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워크아웃을 개시할지 말지 이제 채권단 동의를 얻는 건데 이건 지난 1월에 이제 개시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었고요. 예. 이제 이 회계법인 실사가 3개월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관문이라는 게 워크아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구체적인 방안, 기업 개선 계획을 짠 다음에 이 채권단 동의를 얻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관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채권은행인 이 산업은행이 만든 초안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최종 결의는 이달 말에 이제 채권단 투표로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 계획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인데 이제 대주주 무상 감자 비율 그리고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규모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뭐 결론부터 보면은 기존 이제 대주주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일단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은 태양건설은 일단은 쓰러져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일단 수술대 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대로 포기하고 그냥 저 영안실로 보낼지 네.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수술 한번 해볼지 네.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수술비를 누가 낼지 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실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볼 만하다라는 네. 이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수술을 집도를 이제 누가 더 주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네. 지금 봤을 때는 대주주가 좀 더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태영 그룹 자체가 막 연쇄적으로 더 이제 부실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진 않겠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어요. 지난해 연말부로. 그러면서 이제 주식 거래가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뭐 자본 잠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사에 쌓여 있는 잉여금은 없는데 결손은 잔뜩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본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첫 단추를 해야 될 게 이제 무상 감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상 감자라는 건 이제 뭐 돈이 들고 나는 것 전혀 없이 그냥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서 이제 이 확충 자본 확충을 했을 때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기존 되는데 주주들이 우리가 희생할게요. 맞습니다. 그럴 네. 테니 좀 새로운 자금이 좀 들어와 주세요 하는 절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희생을 하는 건데 다만 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가 좀 더 많은 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100대 1로 이제 감자가 되는 거고 소액 네. 주주는 2대 1로 감자를 해서
다른 이제 워크아웃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제 대주주는 좀 더 많이 감자가 되고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3대1 뭐 예상했는데 2대1 정도니까 조금 괜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손해 보는 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네, 일단은 지금 초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단이 결국에는 이제 같이 판단을 해서 요거 좀 더 조정해야겠는데라고 조정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결국은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초안 상태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무상감자 한 다음에는 이제 돈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출자 전환을 해서 자본 확충하는 규모가 1조 원 정도인데 대주주랑 금융 채권자들의 부담을 한 7대 3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 대주주가 이제 한 7천억, 금융 채권자들이 3천억 정도 이제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되는 건데 수술비 네. 이거 내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 출자 전환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내가 돈 받아야 될 게 이제 있는데 요거 돈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식으로 바꿔서 받는 거잖아요. 태양건설 주식으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태영의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 TY홀딩스가 대략 7천억 원 정도 이제 이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4천억 원은 100%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이제 3천억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아주 초장기 채권 있죠. 뭐 신종자본증권 이런 예, 것들 예.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히는 채권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대주주였던 그 모회사는 당장 받아가지는 말아라. 그렇습니다. 받아갈 돈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출자 전환하고. 네. 은행들은요? 그 대신 이제 은행 같은 이제 금융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권이 이제 한 3천억이라 그러면 예. 이제 7천억이라고 하면 그 절반 정도만 출자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동성 너희들 좀 돈 좀 생겼을 때 그때 갚아. 이렇게 유예를 해놓은 거죠. 언제 갚을지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술 받으니까 언제 퇴원해서 일하러 가서 돈 갚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대주주는 100대1 감자, 소액주주는 2대1 감자면 네. 대주주가 잘못했으니까 대주주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이제 정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근데 거꾸로는 그럼 평소에도 대주주 맘대로 하는 거를 그럼 용인하는 겁니까? 네. 평소에는 대주주도 주식 한 주도 한 주, 소액주주 주식도 한 주인데 왜 대주주가 전횡합니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럴 때는 대주주의 전횡을 하는 걸 관행으로 인정하고 그 대신 책임도 대주주가 많이 져라.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대주주는 이런 걸 인정하는 관행이 될 건지 누가 이 고리를 끊을 건지 네. 이제 네.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지금 환자 두고 할 토론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당장은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알겠습니다. 큰 주제죠. 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돈 많이 빌려줬다가 떼었으면 최대주주가 나중에 국민은행이 될 텐데 그런 그러니까 모습일 텐데. 보통은 이제 워크아웃 진행하면은 대주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이 TY홀딩스랑 오너일가 이제 이 전체 대주주가 좀 이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주주가 안 바뀝니다. 그동안 많이 여기다 밀어놓은 돈이 있으니 네. 그 돈을 출자 전환하면 다시 그들이 대주주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주주랑 이제 오너일가 지분 합쳐서 지금 현재 한 42% 정도 되는데 워크아웃 진행한 이후에는 한 5-60% 정도까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본 확충에 이제 이 최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인데 지금 1월로 이제 시계를 돌려보시면 예. 그 당시에 워크아웃 개시하려고 이 채권단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대주주가 계속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할게요. 이 자구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좀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출자 전환되면 다시 태양건설 주식이 된다. 맞습니다. 태양건설이 한참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은 잘 돌아갈 거냐, 그리고 하청업체들 돈은 받을 수 있냐, 이것도 걱정과 고민일 텐데, 요건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뭐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다시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